자, 차재건의 차차 나아지겠지. 정치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그냥 뭐 대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그 지지율이 말이죠. 예.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좀 보여요. 물론 뭐 이제 대동소이한데 예. 어디서는 1위를 달리는 것도 있고 뭐 2위 달리는 것도 있는데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서. 뭐 그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 나오는 MBS라고 이제 4개 그 뭡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그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좀 내려서 19% 포인트 정도 19% 정도 되죠. 기록했어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내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내리게 되는 기본적인 배경은 이제 검증 과정에 들어와서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 결국은 이제 운동선수가 운동하러 왔는데 장기 마라톤에 들어왔는데 하체 부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제가 볼 때 상체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하체가 부실해서 달리는데 좀 삐걱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막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제 하체 단련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과정들이 완전히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타난 현상이고 원래 그분이 갖고 있는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 생각들이 아직은 저는 그렇게 대선 후보 로 내놓기에는 여물지 않은 상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검증 과정이 드러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모 리스크 뭐 자기 부인 리스크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본인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싶습니다. 최근에 뭐 말 실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120시간 발언 이런 거 120시간이나 뭐 대구에서 밀란 대구 밀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올 정도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이 내구조가 어떤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워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제 써놔는단 말이죠. 근데 부분 이제 해놓으면은 그 워딩이 굉장히 좀 격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워딩 자체, 그 단어 자체가 가진 그 여러 가지 폭발성이 있는데 그거를 왜 사전에 계산하지 못했을까? 그거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그 말이 나오게 만드는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120시간 한 다음에 충분히 쉬게끔 해준다. 뭐 물론 이제 그 맥락상으로는 지금도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 법상으로도 그게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대중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안 꺼내만 못한 얘기를 자꾸 꺼내셔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던 이야기는 저는 근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우리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노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캠프를 더 늘렸어요. 뭐 정무나 이런 조직들을 늘려가지고 또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이 이 캠프에 들어가서 약간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제 뭐 만나가지고 치맥 파티도 했는데. 좀 싸늘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자체의 분열 요소를 지금 오히려 윤석열 지금 후보가 전 총장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벌써 국민의힘 안에 친윤계라고 좀 정진석 친윤계라고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의원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장재원 의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SNS 통해서 장난 아니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준석 대표와 그런 당내 후보들 간의 어떤 척을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들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입당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입당 문제가 쉽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만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대동소이했다 했답니까? 뭐가 대동소이라고는 생각이 대동소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을 표현한 거지. 저는 그게 들어오겠다. 뭐 곧 기다려라. 이런 사인으로 명확하게 읽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지지하는 건 괜찮지만 캠프에 들어가서 어떤 직함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약간 선언적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체면이 안 서는 상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캠프에 있던 사람,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서 이제 캠프에서 직함을 받게 됐으니까.
그렇죠. 이건 정당 정치의 기본을 사실은 망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는 정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저는 뭐 당대표로서는 또 최고위원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명확한 저는 지침이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빨리 입당 문제를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여론조사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MBS가 지난 19일부터 2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4개 기관 합동 전국 지표 조사의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좀 길게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걸 또 안 하면 안 하면 좀 공신력이 네, 없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그렇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다. 맹목히 하라. 예, 그리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여기저기 나오고는 있는데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른다. 이런 가운데 이제 원래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대권 주자였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외교 안보 뭐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뭐 길지는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굵직한 메시지들을 좀 내놓은 부분들이 있고 문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완전히 원래 원상 회복시키겠다라고 되돌려놓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원상 회복시키면 또 이명박 박근혜 체제로 돌아가자는 소리인지 그게 조금 묻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정상으로의 회복이냐를 묻고 싶긴 한데 자기 나름대로 정상으로의 회복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늘어놓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닥 아주 새로운 거는 없는데 뭐 14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목동 아파트 10억 오를 줄 알면서도 팔았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그랬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내 주자 중에서는 그렇게 큰 흠결이 없는 게 그렇죠. 가장 큰 그리고 일단 검증은 된 거잖아요. 수많은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검증되는 거하고 근데 장관 후보자 들어가서 청와대 검증을 받거나 인사청문회 검증을 받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봐요. 지사 검증은 또 다르다. 좀 다르다고 보죠. 공직선거에서의 검증보다는 저는 그런 게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서의 검증은 완전히 좀 다르다고 또 봅니다. 다르다. 훨씬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더 세밀한 검증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범야권 쪽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안철수 대표 얘기할 뻔했어요. 안철수 대표 어제 부산 와가지고 굉장히 좀 미래포럼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성토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철수 대표는 아마 원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하고 뭐 같이 합친다고 했어요. 합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구조들도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뭐 자신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민이 사실은 안 대표한테 저는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전에 이제 윤 전 총장의 그 위상을 안 대표가 갖고 있었는데 먼저 들어왔었어요. 이번 서울시장 그 후보 하면서 정말 진짜 대선 후보 전체에서는 완전히 이제 멀어진. 본인이 뭐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다음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따라붙으면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은 굉장히 저는 템포 조절도 잘하고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굉장히 잘해왔다라고 보는데 이제 서서히 좀 가까이 가니까 조금 이렇게 설화에 가까운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 맥락상 약간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발언인 거는 명백해 보여요. 네, 지역주의 발언이 정확하게 보이고. 백제 얘기를 했어요. 백제가 5,000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확장력이다. 결국 확장력으로 보면 나는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꼭집잡이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금기에 해당되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금기에 해당되고 약간 민주당에서 금기시 되던 그렇죠. 그거는 지역주의를 없애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호남이 또 베이스인 정당이기도 하고 한데 거기에다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해내면 정말 대단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물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당 대변인 그 대변인 이낙연 캠프 측의 대변인에 대해서 조치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상은 그렇게 저는 뭐 적어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 아니면 쉽겠어? 뭐 이렇게 이런 톤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근데 뭐 네. 해석은 각자의 영역이니까. 예. 근데 그 백제 얘기 안 하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걸 왜 요즘은 합니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1위 후보라면 네. 그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네. 어쨌든 대법원 판결 났고 그러면서 이재명 이낙연 대선 주자가 또다시 이제 약간의 충돌 같은 네.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경수 지사가 뭐 그렇게 판결이 난 부분은 대단히 저한테도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컨대 이동원 대법관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의 판결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전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긍정적인 김경수 지사한테 긍정적인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경남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큰 정치적인 손실이고 특히 경상남도로서도 엄청나게 큰 손실입니다. 경남이 지금 부산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도 그렇고 남부 내륙 척도 문제도 그렇고 제2신항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김경수 지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거감하면서 끌어왔던 거거든요. 네, 저는 네. 그런 부분들이 벌써 차질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고 굉장히 좀 적어도 불경 지역에서는 네. 굉장히 큰 좀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그렇게 봐야 되지 지역에서는 않을까 이 문제 자체를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게 옳다 그르다 뭐 이게 논란거리로 비춰지는데 저희는 당장 이게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일하지? 네. 이거 손 누가 키우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되게 젊은 지사였고 그래서 경남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굉장히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뭐 좌절 상태 그렇게 갔으니까 좀 네. 경남 도성의 공백은 적어도 1년간은 저는 뭐 명백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제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난지원금 결국 이제 소득 하위 88%한테 지급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재난지원금 문제는 그거는 이재명 지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려내는데 돈 더 드는데 그 12%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왜 그 짓을 할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다음에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좀 저는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위기를 바라보는 그런 근본적인 시선들이 조금 국민들이 그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난지원금도 문제고 사실 저도 뭐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세금 많이 내는 편인데 그래도 국가에서 한 번씩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씩 그 30돈으로 뽑아주면 좀 고맙긴 하겠죠. 저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마치 주는 것처럼 이제 당론을 쭉 이끌어 갔다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나는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은 무조건 나 그만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진을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정 간의 이런 모든 절차들이 썩 그렇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현재 문정부가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컨대 네. 뭐 지금 감사원장도 나와서 지금 약간의 대선 주자로 가고 있고 홍남기 총장도 나와서 기재부 장관도 대선 주자로 나와요. 홍남기 김동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 홍남기도 얘기한 줄 여기서 알았어요.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어. 더 나가면 제가 볼 때 세게 나가서 또 동일한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관료 사회가 가져온 저는 보수성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드러난 결과라고 좀 해석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않을까 80에서 88% 이게 8%로 마치 무슨 딜한 것처럼 돼가지고 그건 되게 어리석은 저는 예, 이게 결정이다 뭐 그렇게 누가 봅니다. 속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 절차 자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조금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안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펼쳐지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뭐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고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정부가 청와대가 좀 저는 관료 사회를 제대로 좀 컨트롤할 필요는 있다. 세게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다음은 이제 국회에서 지금 와 이거 엄청나던데 시끌시끌하던데 후반기 상임위원장 놓고 지금 민주당 11나 국민의힘
7개 이렇게 재분배하겠다 했고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폭탄 문자가 오고 있다는데. 폭탄 문자 네. 당연히 돌릴 건데 법사위원장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긴 하죠. 네네. 게이트키퍼고 거의 상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잘한 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해 가서 가면 입법 독재라고 하는 말들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예. 공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됐으면 그 공을 일단 한번 저쪽에 던져보는 그런 수를 던지는 게 그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 들고 가서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 네. 그다음에 예결위 국토위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요한 상임위를 갖고 야당이 얼마만큼 정말 제대로 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는지를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적절하다. 뭐 좀 민주당으로서 아까운 부분이 있죠. 180석 마음대로 휘두르지 네.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네. 저는 잃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명백히 얻는 것도 있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도 고민은 조금 해보시라 그렇게 네. 말씀을 그리고 이제 드리고 법사위 싶습니다. 기능을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뭐 그렇게 이제 본회의에서 제도적으로 할 법을 수도 바꿀 있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80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장 법사위가 가지는 그 위상을 알기 때문에 네. 그죠? 민주당 그렇죠.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게 예, 예. 근데 그 중간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뭐 중간에 근데 또 꼼수처럼 저는 법 제도 고쳐가지고 꼼수 부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정통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 얼마만큼 딴지를 거는 정당인지를 민주당 입장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예. 보여주고 그 속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입법안을 내놓고 야당이 정말 발목 잡는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정의당 요즘 그 양당의 아주 치열한 다툼 속에서 정의당의 목소리가 그렇게 썩 이전만큼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은 뭐 유호정 의원이 요즘 굉장히 핫하게 이렇게 예. 이슈를 끌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은 저는 정의당은 아니라고. 정의당이 갖고 있는 내력은 콘텐츠. 그죠? 그 속에서 정말 묵직하게 대한민국 진보 정치의 민주당이 다룰 수 없는 영역들을 항상 틀어지고 온 정당.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당이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의 어떤 중량감이 지금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지지율도 6%대에서 3%대로 내려앉아 있지만 네네.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 내에 존재하는 무거운 관료주의, 저는 정당 관료주의를 좀 벗어나고 활발한 토론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바꾸는 그런 새로운 정당으로 저는 좀 변신을 해야 아마 다음 대선, 지선, 그다음 총선들이 아마 저는 희망이 있을 거다. 의원들은 많이 좀 젊어졌는데요. 그건 많이 젊어졌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내용을 닮아야죠. 노회찬 의원이 갖고 있었던 그 묵직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던져서 정말 촌철살인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계속 폭염에 또 열대야까지 이어진답니다. 우리 코로나19도 조심해야 되겠지만